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걸 요구했을 때 즉각적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better than expected라는 거죠. 내가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나아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저울에서 결과가 더 무거워지면 내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와 조금 유리한 출발이 점점 더 엄청난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됩니다. 뭐 이생망, 불가항력, 포기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리스크와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 규칙 중에서 어떤 건 나에게 이롭게 작용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사회의 규칙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과연 적용해야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엘빈 로스 교수님의 매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빈 로스 교수님은 201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사회에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입시를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단 되는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생은 여러 군데 다 합격하게 되고요.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분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의 입시의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규칙을 바꿔서 시장 설계를 효율화시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태의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은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운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걸 운에 맡기라거나 노력을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도 중요한데 누구도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최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구조의 혜택 혹은 자라난 환경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때로는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환경 개선 방법으로서 가파른 누진 소비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